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에 일부 승객이 내리겠다고 요구해서 출발 시간이 길게는 2시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비행기 6편이 모두 결항이 됐고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느라 전체 일정이 7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100여 편의 비행기가 출발이 지연됐고 160여 편의 도착과 출발이 순차적으로 지연됐습니다. 네. 항공기 지연 소식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잦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김포공항에서 여객기끼리 부딪혀서 승객 420명이 4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상을 받을 순 없는 건지 팩트체크가 오늘 이 물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네, 늦어진 게 불가항력적이었느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일단 지난해 국내선의 12%, 국제선의 6%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툭하면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은 없겠지만 그 반대라면 배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아까 불가항력이라고 했는데 불가항력은 어떤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기상이 나쁘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체 결함이 발생하거나 네. 혹은 항로가 혼잡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분쟁이 생기면 이걸 결정하는 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입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보도한 영상들을 좀 봤던 것처럼 날씨 문제라던가 기체 결함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원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통계를 보면 네. 다릅니다. 국내선 지연은 92%가 항공기 접속 때문이라고 나타납니다. 기상 악화는 2.1%, 기체 결함은 1.4%, 항공 혼잡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제선 지연도 54%가 항공기 접속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들어보시죠. 3시 30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는 연결편 항공기 지연 도착으로 탑승이 지연되어 여러분께서는 탑승 시간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편 지연이 이제 이게 항공기 접속을 말하는 거죠? 네, 저런 멘트는 자꾸 듣고 싶지 않은데 네.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편 항공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 편에 영향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항공기가 편도로 갔다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제주에서 서울로 왔다면 서울로 다시 제주로 가는데 그 전편으로 인해서 그 항공기, 그 같은 항공기가 그 다음 편도 영향을 받는 건데요. 이럴 경우도 역시나 불가항력적이냐 여부로 따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상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상 결정이 난 유형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한 항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10시간 지나서야 대체 항공기를 탈 수가 있었는데 항공사는 예상치 못한 정비로 늦어졌다라면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정비를 소홀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서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2012년 한 항공사는 빡빡한 스케줄로 결국 9시간 30분이 지연됐고 결국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2015년 2시간을 연착한 항공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네, 사실 이런 구체적인 상황도 잘 모르고 정보도 없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그 항공사 말만 좀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지난해 설문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의 소비자가 항공사가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서 배상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분쟁 조정에 들어가면 지연 이유를 항공사가 직접 밝히고 입증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장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늦었는지 또 근거가 뭔지 이걸 좀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배상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네, 국내선, 국제선이 다릅니다. 일단 국내선으로 보겠습니다. 1시간까지는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는 요금의 10%, 2시간에서 3시간은 20%, 그리고 3시간이 초과하면 30%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제선은 시간 기준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배상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실제 통계는 올해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네.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 넘긴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 중에서 35%가 배상을 합의를 했습니다. 네. 배상이 많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항공사의 해명을 요구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면 소비자원에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중심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도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시청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음식을 제공을 못해서 불편을 겪으신 서민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한 승객들이 상품권을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환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금전적인 배상은 없는 걸까요? 팩트체크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환불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기내 서비스가 잘못됐다고 해서 환불한다는 규정이 항공사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항공사업법에 피해 구제 유형이 정리되어 있긴 합니다. 운송 불이행, 지연, 수화물 분실, 파손 등 크게 6개 정도입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는 이 법과 똑같은 유형들로 자신의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연된 항공편도 있었고 또 지연은 안 됐지만 기내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항공편도 있었잖아요. 네, 기내식 때문에 지연된 항공편이 63편, 지연 없이 기내식을 받지 못한 게 107편이었습니다. 지연된 경우에 보신 대로 배상 규정이 비교적 뚜렷한데 반면에 기내식만 못 받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아나 항공은 이런 승객들에게 좌석 등급에 따라서 3에서 5만 원의 상품권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적절한 배상이 아니다라는 게 승객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환불 규정이 없으면 승객들이 문제를 제기할 방법도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승객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항공사에 문제를 제기해 보거나 아니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소송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기내 서비스를 못 받아서 그만큼을 환불을 해준 사례가 있긴 합니까? 그런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환불보다는 항공사가 상품권이나 쿠폰 같은 것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1992년에 항공사 실수로 기내식을 싣지 못하고 출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항공사는 고객에게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는 기내식에서 칼날이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승객이 손을 다쳤는데 항공사는 우대 할인권을 먼저 제의했습니다. 네, 이게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하겠다라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4월에는 기내식 식판에서 네. 바퀴벌레가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항공사는 상품권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모형 항공기를 또 제안을 했습니다. 피해 승객의 제보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왔는데 오늘 어떻게 제가? 네, 저희가 중저도 방역을 하고 있으면 저기 가방 제가 빼드릴게요. 네, 가방을 빼서 저 위에다 올리겠죠?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 가방 안에 안 들어갔겠죠? 어떡하세요? 네, 그 이후에 항공사가 상품권을 제의했다가 거절을 당했고 모형 항공기를 다시 제안하는 글을 저렇게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 항공사들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경우에도 항공사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16년에 유럽연합에서 이 지침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승객 권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에어프랑스나 브리티시 항공 등 유럽 국적기들이 기내 서비스 등에서 보상 정책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스위스 항공에 인도의 채식주의자가 탔습니다. 미리 요청한 기내식을 주지 않고 일반 메뉴를 줬습니다. 우리 돈으로 50만 원 가량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피해를 입은 승객이 대형 항공사를 상대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측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보상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상은 받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적으로는 구단의 책임은 없는데요. 그렇죠. 예. 안타깝네요. 그럼요. 예, 야구 경기 잘 보고 나왔는데 내 자동차가 저렇게 됐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책임 소재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팩트체크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김필규 기자? 예. 예. 저렇게 홈런볼에 차가 거의 뭐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해설자 말대로 그냥 안타깝다고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설자가 이제 구단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봤는데 들어보시죠. 예. 원래는 야구장을 관리하는 주체나 운영 주체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뭐 그게 정상적인 주차 구역이 아니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주차를 하시면은 공에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공지사항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해배상을 받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예. 야구장의 운영 주체라고 하면 각 구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자체가 각 지자체들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 대구구장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런데 현재는 그냥 각 구단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이 문제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를 위해서 대부분 보험도 가입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정식 주차구역에 세웠는지 아닌지 조금 전 변호사 이야기대로요. 그런 것에는 상관이 없이 배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9년에요. 가수 김창렬 씨의 차량이 이 홈런볼에 맞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이를 홈구장이었던 기아 타이거스 측에서 나중에 알고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단이 그 보험까지 이렇게 들어두는군요. 아예.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구단에서도요. T 오카다라는 왼손 타자가 장외 홈런을 하도 많이 치니까 구장 오른쪽 넘어 주차장 쪽으로 아예 손해보험을 가입해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2012년에 이번에는 오른손 홈런 타자 이대호를 영입하면서 왼쪽 넘어 주차장까지 예. 보험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렇게 구단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현재 배상을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요. 앞서 들은 그 해설자의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대구구장 경우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예. 상대 팀 선수가 홈런을 쳐서 예. 차가 부서졌을 때 그러면 그때도 그 홈구장 그 삼성이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홈구장 측에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삼성 측의 삼성 라이온즈 측에 문의를 했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럼 불문율 같은 게 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예, 예. 그러면 워낙 그 장외 홈런도 그렇지만 파울볼 때문에 부상을 입거나 그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구장 내에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파울볼 관객이 맞는 경우 예. 이 부분도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사고는 또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선 공을 친 선수에게 과실이 있겠느냐? 이거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 프로 경기에서 타자가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파울을 치겠다, 뭐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타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적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예. 그럼 타자는 그렇게 못 묻는다면 예. 구장이나 구단 측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구단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예. 2000년에 잠실구장에서는요, 7살 아이가 파울볼에 맞아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고요. 또 2004년에 대구구장에서도 3루석에 있다가 파울볼 맞은 관중이요,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예. 일단 야구장을 갔다는 것 자체가 야구공이 관중 속으로 넘어올 위험을 감수하고 간 것이다. 그리고 구장이나 구단이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였습니다. 예. 그러면 만일 개인이 누군가 가서 파울볼에 공을 맞아서 다쳤다면 그 구단이나 구장 쪽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가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만일 그게 안 지켜졌다면 그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장이나 구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소송에서 구단 측이 진 적도 있었는데요. 예. 현재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구단에서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나 이 부분 보면은요. 요즘 야구장 가 보면은 안전 고무를 다 이렇게 설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놨고요. 예. 또 그리고 타자가 쳤을 때 파울볼이 돼서 날라오면은 호루라기를 불어서 주의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예. 또 그리고요 경기장 표 이 입장권 뒷면에 약관을 보면은요 파울볼 같은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고문도 삽입을 해놨는데요. 예.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구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다만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현재 각 구단에서는 역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기 지금 그 티켓 뒤에 있는 거잖아요. 파란 예. 줄을 표시해 놓은 게 여기 좀 확대해 놓은 거잖아요. 예. 확대해 놨으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지.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조그맣게 해 놓은데 그게 과연 이제 책임을 그걸로 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남지 않나요? 그래서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약관 문제는 계속 꾸준히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약관 과연 괜찮은 건지 공정위 관계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그게 본인의 부주의라는 얘기잖아요. 그 문구가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거를 써놨는지 심사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거든요. 심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딱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명료하게 잡히진 않네요. 이번 예. 말씀이. 예. 그래도 이제 심사를 해볼 여지는 있겠다 이런 이야기였었는데요. 예. 최근 4년간 프로야구 관람하다가 다친 사람 보면은요 1,800여 명 다 합쳐서요. 이게 매년 400명씩 해서 예. 1,8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럼 매년 한 500명 된다는 얘기네요. 예, 400명에서 500명 사이로 해가지고 계속 예. 사고가 났던 거였고요. 이 중에 94%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파울 타구에 맞은 부상자였습니다. 예. 매년 지금 프로야구 관객 수 신기록을 세우고 있죠. 구단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요. 또 팬들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요. 매년 400명씩 웃으면서 왔다가 나쁜 기억 안고 돌아가는 이 관객 수 좀 줄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필기 기자와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예, 이번 연휴 동안에 고속버스 이용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 하는 요청도 굉장히 많이 뒤로 최대한 들어왔습니다. 넘기길래 우등버스가 공간이 넓은데도 엄청 좁아지네요. 아저씨한테 앞으로 자리 조금만 당겨달라니 이건 나의 권리라서 못 당기겠답니다. 아, 진심 화나네요. 예. 자,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앞뒤 좌석 사이의 공간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가, 우선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이런 문제는 비단 고속버스뿐만이 아니라 비행기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객 이코노미석에서 특히 그렇죠. 앞 사람이 이제 좌석을 뒤로 끝까지 젖히면은 뒷 사람은 통행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노트북 작업 같은 거는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보호대라고 해서 테이블 옆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앞 사람이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없게 하는 장치도 등장했습니다. 예. 재작년 미국에서는 실제 이를 사용한 승객과 또 앞자리에서 좌석을 젖히지 못해서 화가 난 승객이 심하게 다투다가 비행기가 근처 공항에 비상 착륙해서 둘 다 경찰에 연행된 사건도 있었고요. 예. 최근에도 이런 자리 문제로 다퉜다는 사건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서로 내 공간이다, 내 권리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분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붙고 있는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은요. 예. 좌석을 젖힐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만큼이 내 공간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러면서 좌석 티켓 값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돼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자, 좌석에 재떨이가 있다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담배 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또 좌석 뒷면에 모니터와 테이블 등 뒷사람을 위한 시설이 있으니 이거는 뒷자리 승객의 공간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면 업체 측에서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실제 승객 간에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처리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고속버스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승객 개개인 좀 에티켓이잖아요. 뒷좌석이 공석이다. 그러면 이제 뭐 최대치로 해서 해도 아무도 없으니까 없겠지만 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뭐 끝까지 제껴서 하면 자기 이제 에티켓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도까지 제껴라면 이런 거 규정해 놓고 뭐 그건 좀. 예. 예, 고속버스 업체 측에서는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굳이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어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좌석을 어느 정도 젖힐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는 항공사 측도 확인 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역시 애매하긴 합니다. 그 고속버스나 여객기나 이제 앞뒤 승객 간에 그러면 서로 좀 알아서 해결해라. 예. 이런 것이 업체 측의 입장인가 보죠? 그런 셈인데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혹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딱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또 아직 판례도 없어서 전문가들도 이게 누구의 권리다 딱 말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민사상으로 이제 서로 합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인 건데 다만 좌석 구조상 이 뒤로 더 젖혀질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는 아니다. 뒷사람을 참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게 한다면은 이거는 허용 한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참기 힘들 정도라는 게 또 어느 정도냐? 이것도 좀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예. 그 이제 현장에서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참 판단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미묘한 문제여서요. 외신에서도 이 문제를 몇 번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린 결론은요. 그래서 좌석 젖힐 때 미리 뒷좌석 승객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또 뒷자리 승객은 노트북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앞자리 승객에게 의자를 좀 세워달라고 또 서로 양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해서 그냥 쌀로 밥 짓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예. 하지만 예. 그래도 그 양해를 들어주지 않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예. 앞자리를 향해서 침을 튀기면서 여러 번 재채기를 하라 뭐 이런 조언도 예. 기사 중에서 했는데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이 좌석 사이의 공간 누구도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양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결론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게 비행기 좌석이잖아요. 예. 근데 앞뒤도 문제지만 예. 팔걸이에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가운데. 예. 저게 누구 거냐 하는 거는 제가 왜냐하면 옛날에 출장 갔다 오다가 옆에 있는 외국인 승객과 한 8시간 동안을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이 나서 저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부분도 이제 외신에서 아주 민감하게 분쟁이 일어나는 단골 사례로 소개가 그렇군요. 되고 있는데 예. 그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없나요? 알려졌습니다. 예. 예. 힘센 사람이 차지하면 되는 건가요? 농담이었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